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방송 연설을 하신 게 상당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 내 한 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쓰신 표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을 막아야 된다 하셨는데 주말 동안에도 SNS에 관련된 글을 좀 올리셨더라고요. 좀 추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왜 괴물 독재 출현을 경고했느냐 그러면요. 크게 보면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고요. 또 하나는 그런 많은 권력을 행사하기에는 덕성이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의회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까지 잡게 되면 행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견제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된다 하는 것이 있고요. 더구나 그 더 나쁜 것은 공교롭게도 후보를 12개 범죄 혐의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을 후보로 내세웠기 때문에 예. 그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서 법도 마음대로 고치고 검찰에 이어서 사법부까지 파괴하려 덤벼드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경고하는 괴물 독재 국가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입법권, 행정권의 사법권까지 장악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자면 언론과 시민사회까지 위축시키는 이런 국가를 저는 괴물 독재 국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괴물 독재는 막아야 하고요. 예. 두 번째는 네. 권력이라는 것은 성인군자의 판단도 흐리게 하는 마성이 있거든요. 하물며 덕성과 절제가 부족하다고 의심되는 그런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지요. 네. 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내란 심판이 우선이다 그러는데 곰곰 따져 보면 비상계엄은 작년 12월 3일 밤에 선포돼서 2시간 33분 만에 국회에서 해제결이 됐습니다. 예. 해제결이라는 국회의 해제결의권이라는 견제 장치가 작동했기 때문에 이게 빨리 끝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게 될지도 모를 괴물 독재는 견제 장치가 마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가지 이유를 어제 그제 SNS 쓰셨고 지금도 좀 추가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뭐 본인이 임기를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면 정치 보복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이른바 비명행사 논란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건 뭐 당원들이 어떤 의사 표시를 한 것에 따른 결과인 거고 뭐 이게 죄인가 이런 식으로 반박을 좀 했어요. 이재명 후보의 반박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분의 언어 습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예.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데 거짓말 시비가 나오면 맥락을 봐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당신 자신은 맥락을 끊는 버릇이 있어요. 비명행사 공천은 형식만 보면은 시스템에 따라서 당원들이 한 것 같지만 그 이전에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예. 시스템은 의원 평가 방식을 바꿔가지고 비명계 의원들이 하위 10% 또는 20%에 죄다 그렇게 평가받게 만들어 버렸고요. 네. 또 하나 분위기는 마음에 안 들면 수박으로 마구 몰아가지고 그 지역구에 가서 수박계는 퍼포먼스를 한다든가 또 인신공격을 가한다든가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질린 사람들은 당을 떠나거나 위축되거나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그런 맥락을 생략하고 그 형식적인 것만 말하는 그건 안 되죠. 더구나 똑같은 비명행사에 대해서도 본인 말이 세 번째 바뀐 거예요. 첫 번째는 기억하실 겁니다. 네. 네, 체포동의안 찬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심판했다. 그러고도 안 되는 몇 사람은 정치적으로 정리했다. 예.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두 번째는 극좌를 정리한 것이다. 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잖아요. 예. 이번에는 또 당원들이 한 거다 이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신뢰하기 어려운 그때그때의 땜질식 발언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맥락을 끊으면서 본인 말에 있어서는 맥락을 봐라 뭐 이런 식의 좀. 네, 본인이 맥락을 잘 끊어요. 예. 그렇군요. 근데 같이 오래 정치를 하셨던 박지원 의원 네. 같은 분들은 오히려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좀 많이 서운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비판을 좀 세게 하시던데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비판 이런 거 좀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네, 제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입법권 가진 사람들이 행정권까지 장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하물며 사법부까지 파괴하려고 한다. 이것이 괴물독재다 그랬으면 사법부를 파괴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든지 네. 그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박지원 의원 말씀하셨는데 제 괴물독재란 말을 누가 믿겠냐 그랬대요. 예. 박지원 의원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이 환생한 것이 이재명 후보라 그랬고요. 이재명 후보 부인이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하고 비슷하다 그랬어요. 네, 그런 말 하물며 했어요. 연쇄살인마 유영철 씨도 개인적으로 깜빵에서 같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좋은 분이더라 이랬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말하면서 비유를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런 분의 말을 누가 믿을까요? 네. 돌려주시는군요, 그대로 네. 그 말을. 민주당 공약집이 아주 뒤늦게 사전투표 하루 전날에 나왔는데요. 대법관 증언 공약이 그대로 담겼더라고요. 네. 물론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법안은 철회를 했고 또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까지는 철회를 했는데 30명 증언에 대한 의지는 좀 확고해 보입니다.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하셨던 괴물독재 국가 출현, 이게 또 대법관 증언과도 연결이 되는 문제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관 숫자가 14명인데 3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현재의 대법관을 소수로 만들겠다는 뜻이지요. 예. 공교롭게도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가 했던 것하고 똑같아요. 그 증언 규모도 똑같아요. 네. 이것은 대법원을 정치 권력의 입김이 들어가기 쉽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바꾸겠다 이런 의도라고 봅니다. 예. 네, 미국같이 큰 나라도 연방 대법관이 9명뿐이에요. 누가 그런 거 몰라서 9명으로 정해놨겠어요. 그러게요. 대단히 네. 위험한 일이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사법부 파괴라 그러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후보 본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 그걸 뒤집고 싶어서 지금 모종의 공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공약집에 담긴 내용이다 보니까 이건 뭐 의지가 아주 강하다라고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토론회 기간 동안에는 이준석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좀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발언 논란까지 좀 불거졌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과거 이제 댓글 문제였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준석 후보 의원직 제명 운동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제명안이 이미 제출이 됐는데 이런 움직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거가 끝나기도 전부터 공포 정치가 시작됐다 이렇게 느낍니다. 예. 제명은 유신 기간이었던 1979년 김영삼 총재 제명이 마지막인 걸로 알았는데 예. 비상계엄이 마지막이었던 것보다 더 오래전 얘기죠. 네. 네네. 그런 공포가 되살아난 것 같고요. 이게 공포 정치가 시작됐다고 느끼는 건 무슨 본인 가족 험담 금지법이라고 속칭되는 예. 네. 네. 무슨 댓글 처벌하는 법도 만든다거나 무슨 또 고발하면 5억 원까지 포상을 한다든가 이게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 어젠가는 벌써 대장동 수사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 네. 이거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디까지 이 광란의 춤이 계속될지 네. 자제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하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문제는 늘 약간 비슷한 패턴인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에게 뭐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이제 뭐당 차원의 일은 아니라거나 본인과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들을 좀 우후죽순 내놓는 걸 보면 의원들이 좀 알아서 눈치를 본다고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말로 이재명 후보의 의사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겠지만 예. 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부추기거나 묵인하면서 바깥에는 자기 의사가 아닌 것처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공포스러운 얘기죠.